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정곰의 세상보기입니다. 사실상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폰은 그 소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전자제품이고요. 지금도 아이폰 X, 지난번에 이제 아이폰이 문제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올린 후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할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 아이폰 X 비싼데, 졸라 비싼데 구매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폰의 새로운 화면 느낌입니다. 그 베젤리스죠. 지금까지 아이폰 그리고 최근 아주 최신의 어떤 삼성 휴대폰이나 기타 LG 휴대폰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베젤이 굉장히 두꺼운 배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젤리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기 안에 꽉 차 있는 화면을 느껴볼 새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비주얼 쇼크라고 하죠.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X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기다려지는 거고요. 평면상에서 봤을 때 조금 비판적인 의식, 저거 M자 탈모인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 실제 그 기기를 만져보게 되면 시야의 왜곡, 어찌 보면 그 눈의 보정 때문에 좀 괜찮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기계든 화면 안에서 이렇게 꾹 눌러놓게 되면 이처럼 평면이 되게 되면 매력 포인트가 좀 사라져요. 입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력 포인트가 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개 행사나 뭐 동영상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애플 아이폰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 대다수 아이폰을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이유는 평면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입체감이 들지 않고 단조로워 보이기 때문에 회전을 시킴으로써 이 디자인이 얼마나 유려하고 예쁜지를 부각시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물로 사서 보게 될 경우에는 베젤리스 디자인이나 새롭게 이제 공면형으로 깎인 디자인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베젤리스나 기타 이제 후반에 실물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실물적 디자인에 의해서 느낌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폰을 기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페이스 아이디는 뎁스 카메라를 응용한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그냥 페이스 아이디가 그냥 얼굴 잠금 해제만으로 사용하는 용도라면 사실상 삼성의 어떤 평면적 그 얼굴 인식 시스템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애플은 3만 개의 점을 투사해서 그 점들에 대한 깊이, 뎁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뎁스를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삼성에서나 LG에서나 그냥 안면인식 시스템 사진으로만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입체적인 데이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트루뎁스 카메라가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3만 개의 점을 뿌려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입체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네 눈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 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동작에 대한 명령어도 인지가 가능하겠죠. 사실 우리가 시리에 명령을 내릴 때 조금은 창피한 감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을 때 시리야 전화 걸어줘, 메모해줘, 뭐 어디다가 뭐 찾아줘 이러면은 조금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루뎁스 카메라를 활용해서 뭐 손으로 뭔가 제스처를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기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대가 되는 것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지금 제가 그 리뷰 영상을 확인한 바로는 이전 버전 같은 경우 렌즈 플레어 현상 같은 게 있었습니다.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강한 빛을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렌즈의 그 곡면이나 렌즈의 특성을 따라서 이렇게 빛이 양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림이 왜곡이 되게 되고 원치 않는 형태의 빛의 궤적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계속 거슬렸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요. 근데 아이폰 X 같은 경우에 그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 및 화면을 봤을 때 그런 렌즈 플레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폰을 포함한 대다수의 카메라에서 그러한 렌즈 플레어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아이폰 X에서 아이폰 X에서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사진도 카메라도 사실 삼성이나 다른 제품들 V30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밀리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보강이 되고 보완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도 있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 뎁스 카메라가 돼서 얼굴만 인지를 딱 하죠. 그리고 배경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서
굉장히 그것도 사진을 조작하는데 쉽게 키를 딴다고 하죠. 이렇게 조금 외곽선을 이렇게 따는 그런 작업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서 뎁스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전문적인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이폰 카메라로 전문적인 부분에 활용을 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취미생활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분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을 편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좀 다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매를 기다리게 되는 이유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잡스가 죽고 나서 팀 쿡이 애플을 이어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도드라진 것과 누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도드라진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 누그러진 것은 제품에 대한 엔터테인먼틱한 홍보가 적어졌다는 것, 그런 내용이고요. 물량 공급을 제한하고 언론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갔습니다. 기계가 좋건 나쁘건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마케팅을 벌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아이폰 시리즈는 잡스 사후에 아이폰 시리즈는 5 SE, 6, 7까지 와서 8과 10까지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쓴맛과 패배감도 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서의 실수나 잘못된 점을 분명히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서 이제 팀 쿡이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해소를 해서 완벽한 전략으로 지금 대중에게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거 아이폰 좀 사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그 마케팅의 규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4가지를 꼽아봤고요. 못하고 있는 거 3가지를 한 번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가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적화 및 개발 중인 기능들이 다수 잠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적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8의 배터리 이슈도 좀 있죠. 그런 것들이 기계의 안정화가 아직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3개월이나 더 미뤄서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만큼 이 친구들이 뭔가를 좀 더 보강을 했다거나 불편한 점들이나 에러들을 좀 줄여서 내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배터리의 안정성입니다. 만약에 아이폰 8과 동일한 기종이나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중국에서 나타난 배터리 부풀어짐 이슈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동일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베젤리스 시스템 때문에 액정, 터치 패널이 이렇게 반쯤 접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액정이 연장이 돼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이제 그 터치 홈이 없어지면서 얘를 이제 밀어 올리는 스와이프 방향으로 잠금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래쪽에서 감지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액정의 형태, 그 터치 패널의 형태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기들의 문제점이나 그 에러들 때문에 어찌 보면 아직도 테스트베드 위에 있는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냐, XS 버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11 버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한번은 좀 어떤 놈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가지 하드웨어적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이폰의 구매를 망설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죠. 정말 졸라 비싼 가격이 있습니다. 정말 졸라 비싼 가격인데요. 사실상 최고가, 휴대폰 중에서는 최고가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미엄 휴대폰 말고요. 그냥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대폰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휴대폰이 나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프라다폰이라던가 아이폰 특별 에디션,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에디션들은 수억씩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일반에게 판매하는 금액 중에선 163만원, 애플케어를 포함하게 되면 185만원, 그리고 1회분의 액정 수리비라던가 기기 파손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구나. 1회차분의 액정 파손비, 그러니까 애플케어까지만 생각을 합시다. 애플케어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180만원 돈, 즉 거의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휴대폰을 내 손에 쥘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언락폰의 경우죠. 또 우리나라는 단통법 때문에 15% 이하밖에 되지 않아서 할인폭이 20만원에서 30만원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플케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 휴대폰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파손 시 30% 정도의 개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이폰 X 같은 경우에 리퍼 비용이 60만원대,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80만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80만원대의 리퍼 비용이면 그거의 30%, 최소한 20에서 30만원은 내야
파손 시 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졸라 비싼 가격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휴대폰 할부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160만원 나누기 얼마입니까? 140만원을 해봅시다. 140만원 나누기 24개월에도 6, 7만원에 대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가 되는 그 할부금을 내야 되고요. 기기값에 대한 할인이 뭐 얼마가 지원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입니다. 거기다 이제 통신비까지 합치게 되면 매달 통신비는 12만원에서 15만원대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휴대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휴대폰 값으로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 즉 아이폰의 그 주 구매층이 젊은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은 판매량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좀 컨텐츠를 애플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딱히 지금 아이템을 못 잡고 있는 중이라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아이폰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네, 내일은 조금 더 재밌는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